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흐린 하늘 아래 현재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지만 오늘도 비 소식 있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60mm이고 곳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해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24도로 출발해 한낮에 28도 예상되는데요. 내일도 장맛비가 이어지겠지만 기온은 오늘보다 더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30도까지 올라서 고온다습하겠는데요. 연일 더위에 비까지 겹쳐서 쉽지 않은 시기죠. 이번 주말을 포함해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장마의 영향을 받는 만큼 모쪼록 건강과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강원도가 AI 데이터 센터 입지 경쟁력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발맞춰 앞으로 어떤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고요. 횡성군이 명상과 음악을 통해서 스트레스 완화와 심리적 안정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도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7월 23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 인재원이 관악구 신림동 강원학사와 도봉구 창동 강원학사 두 곳에서 올해 2학기 신입사생 69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본인이나 친권자 주소가 강원도에 있고 3년 이상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또 강원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수도권 소재 대학생도 입사할 수 있습니다. 월 이용료는 18만 원이며 신청은 이달 27일까지 강원 인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원주시가 여름철 시민 쉼터를 운영합니다. 쉼터는 샘마루공원과 무실동 어린이공원 등 공원 물놀이장 3곳과 바닥분수 6곳입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다음 달 말까지 안전요원 3명 이상이 상시 배치됩니다. 원주시는 보름에 한 번씩 수질 검사를 실시합니다. 원주시가 현안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동부순환도로 개설에 200억 원, 문화체육공원 조성에 100억 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원주시의 지방채 잔액은 447억 원인데요. 올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원주시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2.96%로 지난해 말 1.93%보다 높아집니다. 평창군이 주택 침수 방지 시설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설치 비용의 절반으로 단독주택은 200만 원, 공동주택은 500만 원입니다. 신청은 이달 말까지 가능하며 예산 1,000만 원 한도에서 받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AI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강원도 역시 관련 사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역할과 전망 그리고 지역의 가능성까지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의 성현수 과장과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AI 데이터 센터 관련 사업의 전망은 어떤지 짚어주실까요? 네. 데이터 센터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기존 데이터 센터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송하는 역할을 했다면 AI 데이터 센터는 AI를 학습시키고 필요한 답을 찾아내는 기능을 하는 시설입니다. 최근 우리 정부도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정부와 기업들의 AI 투자가 증가하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글로벌 투자는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1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기존 데이터 센터와 다른 점이 이제 AI를 학습시키고 필요한 답을 찾아내는 기능을 하는 시설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난 7월 1일이었죠.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민선국이 강원도정 역시 AI 데이터 센터 추진단을 구성해서 출범하는 등 좀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현재 강원도 지역에는 몇 개의 데이터 센터가 운영 중인가요? 현재 강원 지역에는 민간 3개, 공공 3개, 모두 6개의 데이터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전국 데이터 센터의 약 3.6% 수준입니다. 앞으로는 영서 지역의 강원 수열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내 K-클라우드 파크 조성과 순천 삼성 SDS 데이터 센터 증설, 영동 지역의 강릉 동해 AI 데이터 센터 조성 계획이 있어서 성장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추가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조성할 계획이 있긴 하지만 현재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닌데, 현재 수도권에는 90개가 넘는 데이터 센터가 집중돼 있는 상황이죠. 그동안 강원도의 데이터 센터 구축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더딜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수도권의 데이터 센터가 집중된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인프라와 전문 인력이 수도권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전력이나 네트워크 인프라, 자연환경, 세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지를 결정하는데요. 네.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역별 네트워크 환경이나 자연 여건 차이가 크지 않아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쉬운 수도권에 데이터 센터가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AI 데이터 센터의 입지 기준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전력 공급, 냉각 효율, 부지 확보, 그리고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 4가지가 핵심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네, AI 데이터 센터의 입지 기준이 달라지고 있고, 그럼에도 인프라와 전문 인력은 그전에 중요했고 앞으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좀 강원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으로 AI 데이터 센터 건립이 확대될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도권은 전력망이 포화에 가까워지면서 이 수도권이 새로운 입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또 정부도 올해부터 분산에너지법을 시행해서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의 전력 비용 경쟁력도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AI 데이터 센터는 열이 많이 발생해 냉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따라서 기온이 낮고 냉각에 활용할 수 있는 저온 수자원이 풍부한 지역이 앞으로 더욱 우수한 입지로 평가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입지 조건과 관련해서 강원도의 경우에 현재 이런 요건을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원도는 AI 데이터 센터 입지에 필요한 여러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전력 자립도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6위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또 소양강 심층수와 동해의 저온 해수, 서늘한 기후를 활용할 수 있어서 냉각 효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기 쉽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다만 강원 지역의 AI 전문 인력 기반은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경제활동 인구당 연구원 수와 연구원 1인당 R&D 투자액이 모두 전국 최하위권으로 AI 전문 인력 기반은 앞으로 보완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전력 자립도를 포함해서 입지에 필요한 여러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는 강점도 있지만 전문 인력 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설명해 주시죠. 네. 무엇보다 외부 전문 인력을 유치하는 노력과 함께 지역에서 인재를 키우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영서 지역은 의료기기와 바이오 헬스 같은 지역 특화 산업이 강점입니다. 네. AI 데이터 센터를 활용해서 AI 의료 영상 테스트 베드를 만들고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함께 연구 개발과 인재 육성에 참여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자체가 AIDC 기업 유치 협상 과정에서 테스트베드 개방을 유도하는 등 산학연 연계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영서 지역에 특화된 부분들 강점도 잘 살리고 부족한 부분은 또 채워나가야 할 것 같은데 데이터 센터 유치가 우리 지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도 큰데요. 실제로 지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데이터 센터는 건설 단계와 운영 단계의 경제 효과가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미국의 한 카운티 사례를 보면 건설 단계에서는 약 1,700개의 일자리가 생겼지만 운영 단계의 직접 고용은 약 160명 수준에 그쳤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데이터 센터의 경제 효과가 작다라는 의미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기업과 연구기관, 스타트업이 함께 모이면 기업 유치와 창업이 늘어나고 관련 산업도 함께 성장합니다. 실제 미국 연구에서도 데이터 센터가 들어선 지역은 지역 내 전체 고용과 사업체 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AI 데이터 센터의 경제 효과를 지역에 확산하기 위해서는 연구 개발과 창업, 지역 특화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럼 데이터 센터 유치가 지역 내의 경제 선순환 구조로 잘 이어지기 위해서는 좀 정책적으로는 어떤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데이터 센터 유치가 지역 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첫째는 제도 경쟁력 확보입니다. 이제는 입지 여건뿐 아니라 정책 추진 역량과 제도 활용 능력이 중요한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AIDC 특별법과 분산 에너지법을 적극 활용해서 인허가를 신속히 추진하고 비도덕권의 입지 이점을 제도적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둘째는 주민 수용성 확보입니다. 네. 데이터 센터가 지역과 함께 성장하려면 사업 초기부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합니다. 경제적 편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상생 체계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 조성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AI 데이터 센터의 경제 효과를 좀 지역에 확산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창업 또 지역 특화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주셨고 정책적으로는 제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이익을 지역에 좀 되돌려주는 그런 환원 구조를 미리 설계해서 지역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끝으로 강원도의 AI 데이터 센터 유치와 관련해서 청취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AI 데이터 센터는 단순한 시설 유치를 넘어서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를 키울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강원은 전력과 냉각, 부지,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사회와 AIDC가 상생한다면 강원이 우리나라의 AI 산업의 중요한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강원도가 여러 측면에서 AI 데이터 센터 입지 경쟁력을 갖춘 건 사실이지만 전문 인력 부족이라는 과제도 함께 안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러한 한계를 잘 극복하고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이 촘촘하게 마련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 성현수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잠을 자고 쉬면 되지만 마음이 지쳤을 때는 어떻게 쉬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죠. 요즘처럼 빠르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많은데요. 횡성의 한 사찰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마음치유 프로그램인 토닥토닥 신봤다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김소혜 리포터와 알아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닥토닥 신봤다. 이름부터 참 따뜻한데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토닥토닥 신봤다는 대한불교조계종 보광사에서 운영하는 지역 주민 대상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이름도 참 의미가 있는데요. 이 토닥토닥에는 지친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 신봤다는 산에서 귀한 삼삼을 발견했을 때 외치는 말처럼 내 안의 소중한 마음을 다시 발견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고 또 스스로를 다독이는 시간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운영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명상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부담 없이 따라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인데요. 호흡 명상과 걷기 명상, 싱잉볼 명상, 그리고 마음을 돌아보는 글쓰기와 나눔 시간, 명상 음악회까지 함께 진행됩니다. 이 참가 대상도 횡성과 인근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고 12명 이상이 신청하면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대한불교조계종 보광사 주지 이내 스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대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많은 일을 해가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끊임없이 이렇게 많은 정보를 접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물어볼 시간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몸은 쉬어도 마음은 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저는 잠시 멈춤이라고 생각합니다. 멈춘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깥을 향해 가는 마음을, 그 시선을 잠시 내 자신에게 돌려 내가 일어나는 감정, 생각들을 바라보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시 멈춰서 바라본다는 것은 자신의 괴로움, 행복,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할 수 있는,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시 멈춰 자신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더욱 믿고 단단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사실 몸보다 마음이 더 지쳤다는 분들이 많은데 스님께서 말씀하신 이 잠시 멈춤이라는 표현이 참 인상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쉼없이 정보를 접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정작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지금 내가 지쳐있는지조차 돌아볼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잠시 시선을 밖에서 안으로 돌려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만드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명상이라고 하면 가만히 앉아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조금 다릅니다. 명상은 생각을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떠오르면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화가 나면 지금 화가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연습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과정을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대한불교조계종 보광사 주지 이내 스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명상이란 것은 불교 토기 경전에 나와 있는 아나파티 사타라고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성에 자기 호흡을 알아차리라는 건 늘 하는 거라서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들여 마시고 있다, 내쉬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것만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집중되는 그 속에서 안정과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날릴 수 있는 호흡 명상이 있고요. 걷기 명상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걸어가는 수행의 한 방법인데 이것은 촉각과 감각을 키워나감으로써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무작정 걷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닿는 느낌, 몸의 움직임, 주변의 소리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이완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인벌 명상 같은 거는 그 식인벌 소리에 그 울림과 집중, 마음과 몸을 편안하게 하는 시간, 소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집중하다 보면 편안함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토닥토닥 신받다는 오늘 11월까지 운영되고요. 수시로 월별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횡성과 인근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보강서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잠시 멈춰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 어쩌면 가장 필요한 쉼은 멀리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 나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일인지도 모르겠네요.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석 기자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원 체육 꿈나무들의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는데 중등부 역도 선수들이 전국대회에서 남녀 동반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양구에서 진행 중인 제53회 전국 시도학생 역도 경기 대회에서 강원 중등부 역도 선수단이 남중부와 여중부 종합 우승을 동시에 차지하며 전국 최강의 기량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박가영과 조민식, 박시연, 김예빈, 한시율, 허지은 등 6명이 나란히 3관왕에 오르며 종합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네, 일부 선수들의 활약이 아니라 선수단 전체의 저력이 돋보였다고요? 맞습니다. 경량급부터 최중량급까지 다양한 체급에서 고른 활약을 펼친 것이 이번 대회의 가장 큰 성과였는데요. 우승을 차지하지 못한 선수들도 은메달과 동메달을 고르게 보태며 종합 우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 특정 선수에 의존하지 않고 선수층 전반의 경쟁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가 됩니다. 네, 중등부에 이어서 또 고등부에서도 좋은 소식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중등부의 기세를 이어 고등부 선수들도 메달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특히 원주고 이대경이 남자 고등부 65kg급에서 인상과 용상 합계를 모두 석권하며 3관왕에 올랐고요. 강원 최고와 원주여고 선수들도 은메달과 동메달을 고르게 추가하며 강원 역도의 탄탄한 선수층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네, 양구에서 진행된 전국 시도학생 역도 경기대회 관련 이야기였고 또 최근에 정선에서 열린 육상대회에서도 강원 유망주들이 좋은 활약을 펼쳤죠. 그렇습니다. 최근 정선에서 열린 전국 중고등학교 육상경기 선수권 대회에서는 강원 선수단이 금메달 3개를 포함해 모두 12개의 메달을 획득했는데요. 김슬기가 여자 고등부 높이뛰기, 이세봄이 여자 고등부 창던지기, 김호진이 남자 고교 1학년부 멀리뛰기에서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며 강원 육상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강원 육상 유망주들의 메달 소식에 이어서 이번에는 한국 육상 역사를 새로 쓴 반가운 기록도 전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원주시청 소속의 박나연 선수가 여자 1500m에서 무려 34년 만에 한국 신기록을 작성한 건데요. 박나연은 지난 18일 일본 홋카이도 시베스에서 열린 2026 호크렌 디스턴스 챌린지 여자 1500m 경기에서 4분 13초 87의 기록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이는 1992년 이미경 선수가 세웠던 종전 한국 기록인 4분 14초 18을 0.31초 앞당긴 기록입니다. 와, 원주시청 박나연 선수가 무려 34년 만에 그만큼 이제 오랫동안 깨지지 않았던 기록이어서 더 의미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이 박나연은 지난해에도 여자 1500m 1번부 기록을 4차례 경신하면서 한국 신기록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아쉽게 기록을 넘지 못했는데 네. 마침내 한계를 돌파하며 한국 육상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더군다나 무릎 수술 뒤에 통증이 재발하면서 오랜 공백을 겪었고 2020년부터 4년 동안은 운동을 포기할 위기에 놓일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는데요. 2024년에 원주시청에 입단한 뒤 이진을 감독의 지도 아래 다시 운동화 끈을 조여맸고 긴 좌절을 딛고 새로 역사를 썼다는 점에서 감동을 더했습니다. 네, 육상 관련해서 또 기쁘고 깊이 있는 소식들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자전거 동호인들이 솔깃해할 소식일 것 같은데 전국의 산악 자전거 동호인들이 원주에서 기량을 겨루는 대회가 열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원주시가 다음 달 22일부터 이틀 동안 신림면 원주 산악자전거 파크와 피노키오 숲 일원에서 제4회 원주시장배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입니다. 전국의 산악자전거 동호인과 일반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는 대회인데요. 크로스컨트리와 다운힐 등 모두 4개 종목에서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키즈바이크 경기도 함께 열려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산림 레포츠 축제로 꾸며지고요. 참가 신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대회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나 참가 접수 링크를 통해 할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산림과 산림휴양팀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체육 관련 소식 알차게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강원취재본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장맛비가 이어지는 요즘 도로 위 상황도 평소와는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릴 때는 노면에 물이 고이면서 타이어가 도로에 제대로 밀착되지 않는 수막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차량이 미끄러지듯 움직이면서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순간적으로 운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여유 있게 평소보다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 넉넉하게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3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 한대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